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조금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는 와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며칠째 내려가면서 알트들이 생각보다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추세에서도 알트에 대한 부분을 좀 놓치지 말라 한 부분은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비트 애들이 올라가려면 요 구간을 뚫은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이 회복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알트들도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도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높으니까 비트코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왜냐면 이게 한국인들이 참 투명한 게 비트코인의 거래대금 순위가 원래 한 2등, 3등, 4등 이런 데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오르는 알트들 위주로 지금 거래대금이 편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알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비트를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러면서 이제 꾸준하게 알트는 좀 딱 올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세게 빠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비트는 그냥 든든하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봉에서 이 구간 63,200을 뚫어주는 게 좋고, 그다음 월봉에서는 여기죠, 요 위에 64,000 혹은 65,000 정도를 달성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를 가려면 조금 먼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요 위를 뚫고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눌림목이 단기적으로 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서 좀 세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나 하는 등의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코인을 제가 계속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코인이든 간에 상관없으니까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와줬고, 알트들도 마찬가지로 뭐 많이 오르는 애들은 모스 같은 애들 보면 이런 애들 많이 올랐고, 뭐 에이셔 같은 애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쨌든 들고 가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조금 뭐 분할 익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떨어지게 되면 더 산다거나 그런 움직임 보면 좋고, 항상 이렇게 V자 반등 형태로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러한 구간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던가, 보통 그런 식으로 알트들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용한 차트를 보면은 세이 같은 애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이가 뭐 지금도 애가 차트가 괜찮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수건을 짠 다음에 요 구간부터 자리를 안 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항상 이제 보시면 이런 자리들마다 사람들을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걸 다 뚫으면은 그 다음부터 강하게 올라가던가, 아니면 이제 모스 같은 애들이나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이런 애들처럼 갑자기 한 번만에 팍 이렇게 오르던가, 보통 그러한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인지, 내가 들어가 있는 코인이 그런 구간인지, 아니면은 좀 잘 가고 생각보다 빠르게 가니까 일부 털어야 될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항상 우리가 일요일이 지나면 좀 일요일 뭐 저녁이라던가 이럴 때는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봉 마감도 이동평선을 좀 넘으면 되게 좋겠지만 나쁘진 않다라는 거, 그런 모습이고, 지금 월봉도 꼬리를 말면서 이제 많이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유동성이 어쨌든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 금리도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도 실제로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어쨌든 코인 시장에는 좀 좋은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알트가 약진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토탈 1, 2, 3에 보면은 보통 이제 토탈 전체를 보면 이제 전체 시총이니까 비트의 개입이 크잖아요. 도미넌스도 실제로 57%가 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 올라가는 기울기랑 토탈 2의 기울기랑 토탈 3의 기울기가 원래 토탈 3가 제일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는. 근데 그쵸? 보면은 이제 토탈은 이 최고점 근처까지 거의 왔다가 떨어졌는데, 토탈 2는 그것보단 좀 덜 왔고, 토탈 3는 그것보다도 또 덜 온 그런 상태였는데, 최근의 움직임이 약간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트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던 10월 말, 2023년 10월 말과 같은 이제 그런 변곡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위로 보수적으로 접근해보면 요 정도는 올라가줘야 돼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포함이에요. 그래서 한 요 정도? 633 정도는 올라가줘야 얘가 완전히 추세를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얘가 여길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그쵸, 이거 보면 딱 여기 걸쳐 있잖아요. 이 파란 선하고 검은색 선하고 여기 보면은 딱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길 지키면서 올라가 준다고 하면 좋은 모습은 맞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려면 이 지점을 뚫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알트가 좀 힘을 내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왜냐면 여기 10월부터 3월까지를 보면요, 도미넌스를 보면은, 자 여기거든요. 여기 10월부터 3월까지 보면 이제 계속 올랐어요. 추세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도미넌스는 우상향을 했지만 시총 자체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랐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비트코인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알트들 중에 대박인 알트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몇십 배 오르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선별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애들이 다 같이 가려면 그때는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순간들은 보통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하고 한 달 정도 동안 랠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업비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걸 넘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알트들의 저점 자체는 계속 높이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시장을 떠나 있다 오게 되면 이런 지점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만약에 피르마 체인을 예로 들어 봤을 때는 얘가 이 지점의 가격이 있잖아요. 그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요렇게 한번 선을 그어 보면은 이게 언제까지를 볼 수 있냐면 2024년 6월부터 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6월부터 만약에 제가 100일 얘기하면서 뭐 이런 기억이 있는데, 100일 동안 천천히 사보세요 하면 얘가 이때도 살 수도 있었고, 요때 뭐 이렇게 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평단이 한 뭐 이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은 수익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수익권을 도달하는데 며칠이 걸렸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9월 4일부터 지금 9월 22일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 막상 저점을 찍은 다음에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때문에 제가 천천히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 구간의 인내심을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비트코인을 같이 결합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눈에도 뭔가 그런 기대감이 느껴지잖아요, 슬슬. 그렇죠?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BNY 멜론에서 뭔가 온다라는, 비트코인을 수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찌라시가 돌고 있다라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닥이고, 두 번째로 사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반감기 후 재축 쪽이다. 지금의 구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구간인 거예요, 여기. 요 구간들.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고요. 굉장히 빠른 시점이에요. 왜냐? 대중들은 지금 부동산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아니면 아예 자산 투자 자체를 이제 망설이거나 이런 시기인데, 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럴 때가 사실 이 재축적 기간입니다. 이때와 이때가 가장 부정적인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SEC가 블랙록의 현물 옵션을 승인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요즘 블랙록이 매집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현물 ETF를 통한 충분한 매집이 진행된 이후에 현물 ETF 옵션이 승인된다는 거. 옵션 상품으로 다양하게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근데 이게 상승장에는 장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상승장 사이클에는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반대로 하락장이 오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더 빠져요. 우리가 선물로 인해서 빠지는 것처럼 ETF도 마찬가지고 옵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 사이클이 끝나면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5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하는 거 다 좋은데, 한 번은 매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상승장 때 많은 사람들이 더 가요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냉정하게 내가 생각하고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때 되면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메시지를 드릴 건데요. 이제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메시지가 좀 안 좋았긴 했지만, 근데 제가 또 주식은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 갔죠? 이거 엔비디아 어디 갔지?
엔비디아 이쯤부터 좀 고평가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쭉 빠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이게 여기서 고점이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하락장의 시작 같지는 않고요. 한 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나스닥이든 뭐 엔비디아든. 왜냐면 나스닥 올리는 주체가 보통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주잖아요. 이런 애들은 좀 더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회복이 괜찮고 다시 AI 쪽에 뭐 블랙록이 돈을 내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아직 죽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얘가 한 사이클이 더 간 다음에 2025년이나 이럴 때는 또 이러한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정말 사이클이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랠리를 한다는 건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보다 항상 코인이 더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하다 넘어온 거지 만약에 주식이 더 좋으면은 굳이 코인을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코인을 무슨 뭐 2017년부터 시작한 분도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라든지 아니면 코인 자체로만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보다는 사실 2021년 장 이후부터는 주식을 하다가 넘어온 사람들 혹은 투자 자산 자체에서 다른 것들 먼저 관심을 가졌다가 코인을 넘어온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다른 자산군보다 코인이 매력적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코인도 더 많은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차트도 되게 재밌는데 보면은 M2 글로벌 유동성 100분율 변화에 DMA 75 그리고 RSI 62 강세 돌파를 할 때마다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되는데 방금 강세 돌파를 한 거다. 이게 9월 21일자니까 어제예요. 어제. 그렇죠? 63,290인데 뭐 이것보다는 가격이 좀 싸졌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얘가 주봉이니까 내일 마감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될 때마다 이 횡보 구간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랐고 여기서 횡보 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올랐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횡보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지금이 9월 말이니 마지막 주가 남았고 그 다음에 10월 초중순까지만 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에도 가격이 횡보장일 수 있어도 시장 전체가 조금씩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트들은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지금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천천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템포에 맞춰서 천천히 그냥 시장을 보다 보면 알아서 회복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점을 뭐 찍는다 뭐 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유리한 장이 펼쳐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추세선이라든지 이렇게 보던 추세선이라든지 이런 걸 리테스트를 한번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리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얘가 뭐 이런 식이 됐건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이 됐건 이게 끝난 다음에는 고각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기를 모은 다음에 10월 중순부터 엄청나게 날아가던지 뭐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기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 또 다시 11월 뭐 말이라든지 뭐 12월이라든지 되면은 다시금 엄청나게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는 항상 강조드려야 돼요. 매 영상만 사실 강조드려야 되는 건데 블랙록은 35조 달러 규모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달러 위기에 조용히 대비 중이다. 결국은 이런 위기가 올 건데 이 위기 자체라는 건 사실 경기 충격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그쵸? 주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뭐가 됐든 간에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거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닷컴 버블에 대한 얘기를 또 하도 많이 해서 좀 귀에 딱지가 앉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봐야 돼. 역사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98년도 보이시죠? 98년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S&P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보면은 S&P가 68%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2000년 3월이죠. 근데 나스닥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2000년 3월까지 올랐는데 이게 언제부터 제가 했나요? 보면은 98년 10월부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98년 10월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보면 나스닥은 278%가 올랐고 S&P는 6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S&P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이게 기술주가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닷컴 버블의 닷컴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라 지금 우리의 4차 산업의 일반적인 기술주 영역과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S&P가
기술주가 이걸 담당한다 하면, 왜냐면 시총 1, 2, 3, 4, 5등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빅테크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지금 아무도 사람들이 이게 되겠어? 그게 뭐 사기 아니야? 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이런 애들이 오르는 것보다 코인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 주식이 더 갈 수 있으면 코인이 더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보면 나스닥하고 S&P하고 보면 고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르는 그 과정에서의 폭만 다르지 상승폭만 다른 거지 거의 고점은 비슷하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산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고점이라고 하면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뭐 같이 한번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요런 애들이 다 같이 올랐다가 다 같이 빠지는 그런 사이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그 과정에서 코인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코인에 대해서 놓고 있지 않은 거고 주식도 그러한 과정에서 되려면 이제 사이클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주식은 사이클 남았다라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항상 이러한 채널이 끝나면 이러한 고각이 나온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의 고각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예요. 이 채널이 끝나면 이렇게 오르는 거, 채널이 끝나면 오르는 거 이런 것들. 가장 큰 불장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대전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면은 암호화폐 월렛이 2030년까지 생활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 앞으로의 세상이 블랙록이 말하는 것처럼 토큰화 사회가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이돈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시점이 올 거고 그러다 보면 안에 돈만 넣는 것이 아니고 토큰 형태로만 넣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프라단의 기술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되게 먼 이야기 같고 뜬구름 잡는 소리겠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 더 안전해지고 하면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저는 나중에 되면 이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뭐 토큰이 될 수가 있고 실제 뭐 CBDC가 될 수도 있고 디지털 화폐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걸 사고 팔 수 있는 단계가 올 거다. 그게 지금 이게 최초라고 하는 게 맞나? 아무튼 뭐 되게 초기적인 개념이 저는 마이데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도 아직 규제가 많고 해서 풀리려면 좀 더 남았긴 한데 요게 이제 어쨌든 점점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다 담고 교환을 하고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사실 중고나라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요거를 직거래 형태로 블록체인 원장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 되게 재밌는 세상이 올 거다.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먼 미래같이 보이지만 우리 불과 인공지능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먼 미래라고 했지만 챗GPT 같은 게 하나 딱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한 거야 하면서 막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그것처럼 킬러 디앱이 언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옛날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보는 것처럼 좀 먼 미래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생각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보면 2030년이면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6년이 아니죠. 사실 2025년이라고 우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25년이 그러면 정말 한 5년 정도 남았다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다가오는 이제 인공지능의 세상에서는요. 1년마다 몇 배씩 더 올라요. 이 성능이. 그렇다는 건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분야가 됐든 인공지능이 접목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 속도가 그만큼 몇 배씩 더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최소화의 단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1년이 우리가 뭐 한 5년씩 바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전에 그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라는 그 단어가 50년짜리가 되는 거죠. 근데 50년이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하는데 몇십 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 몇십 년이면 가능한 영역인데 심지어 이건 앞으로의 디지털 세계다. 물리적인 것들보다 물리적인 한계를 깰 수 있는 디지털 내에서의 새로운 혁신들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공간적 한계, 시간적 한계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5년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뭐 6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잘못 말했어요. 네. 자, 그리고 USDC 트레저리에서 5천만 유아 신규 발행됐다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해 테더 이익이 62억 달러인데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개념. 뭐냐? 블랙록보다 많다. 지난해 테더가 62억 달러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조 달러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보다 큰 규모다.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성장하는 해당 업계는 테더 입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블랙록은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시장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기 때문에 테더라는 이 하나의 기업이 이 정도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 판때기를 다 장악한 만약에 블랙록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트럼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CBDC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민간 주도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되게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정말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것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남들이 뭐 스캠이라고 하고 하지만 물론 알트코인들이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지만 이 산업 자체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자, 비트코인 지난해 대다수의 자산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그죠? 비트코인의 장기적 강세장이 가까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최근 하락세로 투자자들이 겁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계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암호화폐에겐 따뜻한 계절. 날씨는 겁나 추워지겠지만,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어제죠, 비가 엄청 왔잖아요. 너무 춥더라고요. 원래 입던 대로 나가니까 잠깐 나갔다 왔는데 너무 추워서 이거 진짜 제가 여름이라 더위를 잘 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추위도 잘 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날씨는 정말 추워질 수 있으나 이 크립토의 날씨로 보면 굉장히 따뜻한 연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탠더드 차타드 임원이 미국 대선 결과 상관없이 비트코인 내년 말까지 20만 달러 도달 예측한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임에 따라서 흔들기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의 판도에 따라서.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비트코인이 고각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비트코인의 장기간 가격 상승세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들 정말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해리스와 협력해서 암호화폐 정책 초안 작성 중.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왜 중요하냐? 얘도 이제 박빙이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립토인들 신경 안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지금 크립토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무시하고 뭐 정책에서 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도 현물 ETF 스윙되고 뭐도 옵션도 승인이 되고 점점 이 시장이라는 것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결을 놓치면 안 된다. 항상 이 세상이 바뀔 때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타는 사람들, 그리고 욕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부를 얻지, 다 돼서 들어오면 오히려 기술 버블이 일시적으로 끝날 때 그럴 때 같이 쓸려 나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